안녕하십니까. 스템셀 테크놀로지스 필드 어플리케이션 사이언티스트 우종수입니다. 먼저 6번째 BMS 스템셀 테크놀로지 조인트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많은 연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호흡기 및 폐질환 연구를 위한 인비트로 모델 구축에 대하여 BMS의 함수경 과장과 함께 스템셀 테크놀로지의 기술 및 제품을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마지막 Q&A 세션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템셀 테크놀로지는 혈액병리 의사인 닥터 알렌 이브스에 의해 1993년 설립되었고 헤드 오피스는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하며 현재 2,000여 명 이상의 직원이 캐나다, 미국, 유럽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94년부터 BMS와 대리점 협약을 통해 영업망 형성 및 국내 시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고객 및 연구자들에게 테크 서포트, 세미나, 워크숍 등 더욱 적극적인 기술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7년 한국 사무소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스템셀 테크놀로지는 다양한 줄기세포, 오르가노이드, 이뮨셀 배양을 위한 미디어, 셀 세퍼레이션 프로덕트, 프라이머리 셀 등을 생산 및 공급하고 있으며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줄기세포, 오르가노이드, 이뮨셀 등이 스템셀 테크놀로지의 주요 관심 연구 영역입니다. 오늘은 폐호흡기 연구를 위한 프라이머리 티슈 및 HPSC 유래 분화 모델 구축에 대한 기술 및 제품 소개로 내용이 구성되었으며 짧은 시간 내에 다루기에는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각각을 자세히 다루기보다는 현재 저희 스템셀 테크놀로지에서 공급하고 있는 폐호흡기 연구 관련 백그라운드, 테크팁, 어플리케이션, 프로덕트 소개 등 간략히 오버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이후 서베이 및 간단한 퀴즈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여하신 연구자분들 중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폐호흡기 시스템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숨을 쉬게 되면 가장 먼저 코로 공기가 들어가게 되고 이어 트라키아, 라지 브론키, 스몰 브론키, 브론키올, 알베올리 순으로 진입하여 가스 익스체인지가 일어납니다. 상부인 프록시멀 리전에는 카티니지가 형성되어 있고 뮤커스 시크리션이 원활하여 기관을 보호하는 기능이 주된 역할을 합니다. 디스탈 리전에서는 카티니지가 발견되지 않으며 유입되어 들어온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익스체인지 및 pH 밸런스 유지 등의 기능을 합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명명하고 있으며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상부를 라지, 하부를 스몰 또는 프록시멀, 디스탈, 센트럴 페리페랄, 컨덕티브, 페랑키마 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레스피레이터리 시스템은 라지 에어웨이, 스몰 에어웨이, 알베올라 리전 등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으며 라지 에어웨이는 네이잘, 트라키아, 라지 브론키까지를 일컬으며 컬럼나 슈도 스트래티파이드 에피텔리움 형태의 세포들이 구성되어 있고 벤틸레이션, 인할레이션, 패서젠 및 큰 입자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에스마, 캔서, 시스틱 파이브로시스 등의 질환이 발생됩니다. 스몰 에어웨이의 경우 입방형 세포들이 라지 에어웨이에 비해 얇은 층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직경이 2mm 이하인 영역입니다. 거블렛 셀이 거의 없기 때문에 뮤커스 시크리션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로 에스마, 캔서, 시스틱 파이브로시스,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특발성 폐섬유증, 스몰 에어웨이 디지즈 등의 질병이 발생됩니다. 알베올라 리전의 경우 브론키오 알베올라 스템셀이 존재하여 알베올라 타입 2 셀 및 타입 1 셀로 분화하며 주로
가스 익스체인지 기능을 담당합니다. 또한 캔서, COPD, ARDS, IPF, 알파 트립신 디피션시 등의 질병이 발생되는 영역입니다. 라지 에어웨이는 약 50%의 실리에이티드 셀, 5에서 10% 정도의 고블렛 셀, 20에서 30% 정도의 베이살 셀로 구성이 되며 이 영역에서의 베이살 셀이 프로제니터 셀로의 역할을 합니다. 아래 그림은 휴먼 브론키얼 에피테리얼 셀을 에어 리퀴드 인터페이스, 즉 LI 컬처를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인데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인비보에서 관찰되는 휴도 스트래티파이드 셀들을 인비트로 상에서 구현할 수 있으며 오른쪽 홀마운트 스테이닝을 통해 라지 에어웨이의 주요 세포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스몰 에어웨이는 60에서 80%의 실리에이티드 셀, 5에서 10% 정도의 클럽 셀과 베이살 셀로 구성됩니다. 특히 스몰 에어웨이에서는 거블렛 셀이 존재하지 않고 대신 클럽 셀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 세포의 역할은 브론키올라 루멘의 내벽에 형성되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 라이소자임 등의 합성과 분비가 주요 기능이고 또한 라지 에어웨이에서 발생된 뮤커스를 분해하여 알베올라 리전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합니다. 라지 에어웨이와 마찬가지로 휴먼 스몰 에피테리얼 에어웨이 에피테리얼 셀을 LI 컬처하여 인비트로 상에서 모델을 구축할 수 있으며 오른쪽 그림과 같은 홀 마운트 스테이닝을 통해 스몰 에어웨이의 주요 세포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크레토 글로빈 패밀리 1A 멤버 1이라고 하는 SCG B1A1의 경우 클럽셀 마커인데 이 프로틴은 포스폴리페이즈 A2 억제를 통한 안티 인플라메이션 기능을 가지며 SCG3A2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포스폴리페이즈 A2의 활성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등 안티 인플라메이션 기능 및 폐의 안티 파이브로틱 액티비티에 관여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폐는 장기의 관점에서 메이저 레스피레이터리 시스템입니다. 폐는 흉벽과 횡격막에 의해 보호되어 있으며 오른쪽 폐는 상, 중, 하엽으로 구성됐고 왼쪽은 상하 두 개의 엽으로 구성됩니다. 폐는 콜라겐과 엘라스틱 스트럭처로 구성된 커넥티브 티슈 파이버 및 서펙턴트 리퀴드에 의해 유지됩니다. 또한 폐의 가장 바깥쪽 막과 안쪽의 막 사이에는 플루랄 플루이드가 존재하여 호흡 시 장기에 발생되는 마찰을 감소시킵니다. 폐의 주된 기능은 가스 익스체인지,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pH 밸런스 유지, 소리를 내고 냄새를 맡는 것입니다. 이상 여기까지는 레스피레이터리 시스템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풀모너리 스터디를 위한 인비트로 모델링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모너리 스터디를 위한 인비트로 모델은 프라이머리 티슈 및 휴먼 플루리포텐트 스템셀을 이용하여 구축할 수 있으며 각 모델은 어떤 방식으로 제너레이션 되며 이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의 키포인트 및 테크팁 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위한 모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록시멀 리전의 경우 네이잘 브러쉬, 브론코스코피 등을 통한 프라이머리 티슈로부터 베이살 셀을 분리한 뒤 익스펜전 과정을 통해 에어 리퀴드 인터페이스, 즉 LI 모델로 구축하는 방법과 에어웨이 올가노이드를 형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디스탈 리전의 경우 알베올라 올가노이드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셀프 리뉴얼이 가능한 알베올라 타입 2 셀을 이용하여 익스펜전 후 AT2 알베올라 올가노이드를 형성시키고 2차 분할을 유도하여 AT1 알베올라 올가노이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는 HPSC를 이용한 렁 스페시픽 디퍼런시에이션을 고려할 수도 있는데 하나는 렁 프로제니터로의 분할을 거쳐
다양한 타입으로 리니지 스페시픽 디퍼런시에이션을 유도하는 것과 프록시말 및 디스탈 렁 모두의 캐릭터를 지니는 브랜칭 렁 올가노이드를 만들어 연구에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프라이머리 티슈를 이용한 모델 구축 방법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엘라이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올가노이드입니다. 엘라이는 트랜스웰이라는 특별한 포어가 형성되어 있는 이너웰을 사용하며 아래의 베이잘 셀은 리퀴드 미디엄에 잠기고 윗부분에 에피컬 사이드는 공기 중에 노출이 되어 배양하는 방법입니다. 엘라인은 30년 넘게 사용되어 온 방법이며 에피컬 사이드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 많은 레퍼런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반면 올가노이드의 경우 약 1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새로운 기술이며 이를 통해 인비트로 상에서 다른 모델보다 더 올간에 비슷한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에어웨이 올가노이드의 에피컬 사이드가 안쪽에 존재하여 인펙션, 나노파티클 등에 의한 현상을 보는 것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으나 최근 도입되고 있는 에피컬 아웃 올가노이드의 기술을 이용하여 에피컬 사이드가 바깥쪽으로 드러난 모델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기술 발전에 힘입어 폐호흡기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안정화되었지만 사실 에어웨이 티슈를 이용한 모델의 완성은 시작되는 베이살셀의 퀄리티에 매우 의존적입니다. 연구에 사용되는 셀은 CD49F, CD271 등의 베이살셀 마커 익스프레션이 충분해야 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어진 프라이머리 베이잘 셀이 익스펜전되고 동결 보존을 할 수 있기는 하나 패세지 넘버 4번 이후로는 실리아가 충분히 형성된 모델을 만들기 힘들 수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의 데이터가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디어의 퀄리티에 따라서도 베이잘 셀 익스펜전 효율, 퀄리티가 달라질 수 있으며 패세지 넘버 4번 이상의 베이잘셀 또는 퀄리티가 확보되지 않은 조건에서 적합한 실험 모델을 만들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왼쪽 그림은 LI로 분화되기 시작한 조건에서 세포 간 저항값을 측정한 결과인데 패세지 넘버 및 미디어에 따라서 저항값의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의 그림처럼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형성된 LI가 드럭에 대한 반응이 보다 확실하게 보여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상태의 베이살셀을 이용하여 LI 디퍼런시에이션을 유도했을 때 왼쪽의 맨 위에 있는 그림처럼 두꺼운 컬럼나 슈도 스트래티파이드 에피텔리움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후 퀄리티 높은 미디엄에서 배양되어 베이살셀 마커 익스프레션이 충분한 셀을 이용했을 때 패시지 넘버 5번에서 6번까지도 LI 컬처에서 두꺼운 에피텔리움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얼리 패시지의 베이살셀로 구축한 것보다는 낮은 수준의 에피텔리움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얼리 패시지의 베이살셀을 가급적 많이 확보하고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그림은 기존의 방법 또는 스템셀 테크놀로지가 초기 개발했던 미디어를 이용했을 때의 결과인데 베이살셀의 퀄리티와 관계없이 패시지 넘버 4 이상의 셀에서는 실리아의 길이가 매우 부족하고 에피텔리움의 두께가 얇아지게 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사실 패시지 넘버 3의 결과도 그다지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세포들 간의 정기적 저항성을 측정하여 LI의 퀄리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트랜스 에피텔리얼 일렉트리컬 레지스턴스, 즉 TEER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배양 조건에서는 되게 길쭉한 모양의 컬럼나 셀을 형성하기 전 단계인 1주차에 저항값이 약 1000오hm 정도로 높게 측정되지만 세포가 길쭉해지기 시작하는 두 번째 주부터는 저항값이 낮아져 계속해서 비슷한 수치를 유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분화가 되었을 때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베이잘 셀 마커의 익스프레션은 감소하고 디퍼런시에이티드 셀 마커는 증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분화된 LI 모델은 주기적으로 뮤커스를 제거해주고 미디엄 체인지를 통해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된다면 2에서 3년까지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스몰 에어웨이의 경우 라지 에어웨이에서와 마찬가지로 베이살셀을 이용하여 LI 분할을 일으키지만 바이옵시된 위치가 스몰 에어웨이 부분이라고 해도 미디엄의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라지 에어웨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저희 스템셀 테크놀로지에서는 스몰 에어웨이 조건의 LI 컬처를 위한 미디엄이 개발되었으며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휴먼 스몰 에어웨이 에피테리엄 셀을 전용 미디엄에서 배양했을 때 얇은 구조를 형성함을 확인할 수 있고 프라이머리 셀이 해당 영역에서 얻어졌을지라도 미디엄 조건이 라지 에어웨이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했을 때는 두꺼운 에피테리엄의 형성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홀 마운트 스테이닝 결과에서도 적절한 미디엄으로 분할을 유도했을 때 각 영역에서 발현되는 프로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얻어진 베이살셀을 이용하여 올가노이드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바이옵시된 위치에 따라서 네이조스피어, 트라키오스피어, 브론코스피어, 알베올로스피어 등으로 불리기도 하나 기능적인 측면 및 구조적인 측면에서 올간과 흡사할 경우 올가노이드로 명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저희 스템셀 테크놀로지에서는 이를 에어웨이 올가노이드로 말하고 있고 아쉽지만 스몰 에어웨이로부터 얻어진 베이살셀의 경우 전용 미디엄이 개발되지 않아 현재 올가노이드로의 분할은 어렵습니다. 에어웨이 올가노이드의 경우 약 2에서 4일간 배양된 베이살셀을 이용하여 3D 매트릭스 내에서 배양하면 약 4주 뒤 성숙한 올가노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성된 올가노이드의 경우 약 50% 이상이 실리에이티드 셀, 30% 정도의 베이잘 셀, 20%의 고블렛 셀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아 라지 에어웨이의 조건과 비슷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게스트로인테스티널 올가노이드의 경우 패세징 작업이 가능한 것에 비해 에어웨이 올가노이드의 경우는 머추어 단계에서 프로제니터의 성격을 잃기 때문에 패세징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에어웨이 올가노이드의 경우에도 베이잘 셀의 퀄리티는 매우 중요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P3의 정상적인 베이잘 셀을 이용했을 경우 약 2000개의 셀로도 올가노이드가 충분히 잘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지만 패세지 넘버가 뒤로 가거나 베이잘 셀의 퀄리티가 낮은 경우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올가노이드를 만들 때 대개 3D 환경에서 배양하기 위하여 매트릭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되는 폴라리티에 의해서 베이잘 리전이 매트릭스와부터 바깥쪽으로 형성되고 이로 인해 외부로부터의 패소젠이나 매트리얼 등으로 인한 영향평가가 쉽지 않아 마이크로 인젝션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피컬 아웃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매트릭스를 사용하지 않고 폴라리티의 반전을 통해 베이살 셀이 중심으로 모이고 에피컬 사이드가 바깥쪽으로 형성될 수 있게 하는 최신 올가노이드 형성 기법이며 다양한 올가노이드 제너레이션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프라이머리 티슈로부터 얻어진 베이살 셀을 이용하여 올가노이드를 형성하게 됩니다. 형광 이미지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에피컬 사이드가 바깥쪽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보이며 오른쪽 영상에서와 같이 바깥쪽에 형성된 실리아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베올라의 경우 디스털 리전으로부터 바이옵시된 셀을 이용하며 그중 HT2, 280 마커를 가지고 있는 알베올라 타입 2 셀을 이용하게 됩니다.
AT2 셀의 경우 셀프 리뉴얼할 수 있기 때문에 organoid expansion 미디엄을 이용하여 롱텀 패세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확보된 AT2 셀은 organoid로 형성이 가능하며 여전히 셀프 리뉴얼하기 때문에 디소시에이션 과정을 거쳐 패세징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후 터미널 디퍼런시에이션 과정을 통해 평평하고 크고 가스 익스체인지가 가능한 타입인 알비올라 타입 1셀 또는 organoid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형광 이미지에서처럼 AT2 타입의 organoid에서는 HT2, 2AT, SPC 등과 같은 마커가 업레귤레이션 되어 있고 RAGE, GPRC5A 등과 같은 AT1 마커가 다운 레귤레이션 되어 있는데 반해 최종적으로 분화 완료된 상황에서는 organoid에서 AT2 마커 익스프레션이 다운 레귤레이션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폐호흡기 질환 모델은 프라이머리 셀이 아닌 플루리포텐트 스템셀을 이용해서도 가능합니다. 첫째는 리니지 스페시픽 디퍼런시에이션 방법을 이용하여 플루리포텐트 스템셀을 렁 프로제니터로 분화시킨 뒤 에어웨이 리전 및 알베올라 리전 스페시픽 셀로 추가 분화시켜 실험 모델로 이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에어웨이 리전과 알베올라 리전에 해당되는 셀이 모두 섞여 있는 디스탈 프록시모 형태인 브랜칭 렁 organoid 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HPSC를 이용하는 경우 매번 도너로부터 프레시한 티슈를 얻거나 프라이머리 셀의 퀄리티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완성된 모델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부족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디퍼런시에이션 과정은 주어진 타임 포인트에 적절한 사이토카인, 스몰 몰레큘 등을 공급해주면 되기에 어려움은 없지만 소스가 되는 HPSC 퀄리티 유지가 좋지 않았을 경우 성공적인 디퍼런시에이션 결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현재 스템셀 테크놀로지에서 지원하는 그 HPSC 관련된 HPSC를 이용하는 디퍼런시에이션 방법으로는 렁 프로제니터, 브랜칭 렁 organoid로 분화가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렁 프로제니터의 경우 데피니티브 엔도덤 및 안테리어 포거드 엔도덤을 거쳐 완성되며 NKS 2.1, 카복시펩티데이즈 M과 같은 마커 익스프레션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이후 특정 셀로의 추가적인 분화 과정이 동반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브랜칭 렁 organoid 또한 휴먼 플로리포텐트 스템셀로부터 분화시켜 완성할 수 있습니다. 브랜칭 렁 organoid의 경우 초기 과정에서 형성된 anterior foregut bud를 트랜스웰에 매트릭스와 함께 시딩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organoid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브랜칭 렁 organoid는 NKX 2.1과 같은 렁 프로제니터 마커 익스프레션은 물론 SFT-PC와 SFT-PB와 같은 알베올라 타입 2 마커 익스프레션 또한 관찰됩니다. NKX 2.1의 경우 렁, 타이로이드, 포어브레인에서 발견되는 마커이기는 하지만 브랜칭 렁 organoid에서는 PAX8과 같은 타이로이드 마커 및 FOXG1과 같은 포어브레인 마커는 익스프레션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결과에서 NKX 2.1을 렁 프로제니터 마커로 보아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또한 본 슬라이드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브랜칭 렁 organoid에서는 MUC1, P63, FOXJ1 등과 같은 라지 에어웨이 리전 마커의 익스프레션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구축된 모델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가볍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I를 이용한 다운스트림 어플리케이션을 살펴보면 실제 에어웨이 및 에피컬 리전에서 발생하는 것, 예를 들면 담배 연기, 미세먼지 등과 같은 것에 대한 연구 모델을 구축하기에 좋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시그널링 패스웨이, 면역 반응, 독성 물질로부터의 반응 등을 반응 등 에어웨이 셀 관련 연구가 가능하고 에어웨이의 발생 기전, 기능, 질병 연구가 가능합니다. 올가노이드 또한 LI에서의 연구 목적과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만 보다 복잡한 구조를 형성시킬 수 있으며 진 에디팅, 이뮨셀 등과의 코컬처 등을 통해 좀 더 실제 올간에서와 비슷한 모델을 만들고 검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이 엄중하고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초 중국의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되었을 때 중국의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 기전을 밝히기 위하여 LI 모델 구축을 시도하였고 저희 스템셀 테크놀로지의 미디어 및 기술이 도입되어 SARS-CoV-2 바이러스의 세포 감염 기전, 바이럴 지놈 시퀀스, 캐릭터라이제이션을 연구 발표하였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향후 바이러스 검출 검사,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결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SARS-CoV-2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프로틴이 ACE2 단백질에 결합하며 그때 템프레스2 단백질의 액티베이션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를 LI 모델로 검증 및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백신 개발은 ACE2 단백질을 블로킹하는 데 집중이 되었고 신약의 개발은 템프레스2 단백질의 활성 억제를 유도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이 형광 이미지는 실제 스템셀 테크놀로지의 기술과 미디어를 이용하여 LI 모델을 구축하고 홀마운트 스테이닝을 통해서 SARS-CoV-2 리셉터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또한 올가노이드를 이용하여 에스마, COPD, 시스틱 파이브로시스, 캔서, 코비드-19과 같은 패소젠 또는 질병에 관련된 연구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질병의 기전 또는 치료 방법의 개발이 가능합니다. 실제 올가노이드 모델에서도 메이잘, 클럽, 실리에이티드 셀, 고블렛 셀 및 ACE2와 템프레스2의 익스프레션이 확인되었으며 이 실험 모델을 통해 감염 후 바이럴 제놈, 프로제니 바이러스, 세포 독성, 타입 1 인터페론의 증가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가 감염된 후 생체 내 LDH가 확실히 증가되는 양상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감염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인디케이터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올가노이드를 이용하여 천식 모델을 구축할 수 있었고 왼쪽의 그림에서 보시면 건강한 올가노이드에 비해 에스마 모델에서는 좀 더 두꺼워진 에피텔리움 그리고 굉장히 감소된 실리에이티드 셀의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인 COPD 또한 비이상적으로 뮤커스의 발현이 높은 올가노이드 모델을 구축할 수 있으며 아시아계에서는 발견하기 어렵지만 코카시안에서 주로 발생되는 CFTR 뮤테이션으로 인한 시스틱 파이브로시스 모델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 렁 캔서의 경우 특히 소세포성 폐암의 경우 수술적 요법이나 방사선 요법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경우 다양한 튜머 올가노이드를 구축하여 각각을 캐릭터라이제이션 한 후 각 상황에 맞는 환자 맞춤형 치료제 개발도 올가노이드를 이용하여 연구 가능한 영역입니다. 제 세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BMS의 함수경 과장이 관련 제품들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함수경 과장 세션 이후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BMS에서 스템셀 제품을 담당하고 있는 함수경입니다. 앞서 들으신 다양한 연구를 위해서 툴로 사용될 수 있는 스템셀 테크놀로지의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호흡기 연구를 위해서 다양한 모델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크게는 동물 실험과 세포 실험으로 나눌 수 있으며 동물 실험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동물이 마우스일 것입니다. 동물 실험은 생체적인 시스템을 연구하는 목적에서는 좋지만 비용이 높고 셋업하기 많이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인비트로 실험으로는 트랜스폼 셀라인을 사용을 하시거나 줄기세포에서 분화된 세포 혹은 프라이머리 티슈에서 얻은 프라이머리 셀을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트랜스폼 셀라인을 선택을 하실 경우 실험하기도 쉽고 비용도 낮지만 생리적인 연관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에서 분화된 세포를 이용하게 되면 생리적 연관성은 셀라인에 비해 높지만 비용도 높고 셋업이 종종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셀은 조직에서 얻어냈기 때문에 생리적 연관성이 높으며 비용은 낮고 셋업이 쉽습니다. 따라서 에어웨이 리서치 연구 분야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리고자 하는 제품은 HPSC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인 스템 디프 라인과 프라이머리 셀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느마컬트 라인입니다. HPSC를 호흡기 관련 분야로 분화할 수 있는 제품으로는 스템디프 렁 프로제니터 키트와 스템디프 브랜칭 렁 오가노이드 키트가 있습니다. 스템디프 렁 프로제니터 키트는 제품명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HPSC에서 렁 프로제니터 셀로 분할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스템디프 브랜칭 렁 오가노이드 키트의 경우 HPSC에서 렁 오가노이드로 분할을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템셀사는 HPSC 분화 제품뿐만 아니라 프라이머리 셀을 배양할 수 있는 배지 역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마컬트 EX와 EX 플러스는 두 제품 모두 실험 프리, BPE 프리 배지로 에어웨이 에피텔리얼 프라이머리 셀의 익스펜션이 가능한 배지입니다. EX의 특징으로는 마우스, 렛, 페럿 등의 에피텔리얼 셀의 배양 역시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EX 플러스의 경우 익스펜션 효율이 EX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에어웨이 에피텔리얼 셀의 배양뿐 아니라 라지와 스몰 에어웨이 에피텔리얼 셀로 분화할 수 있는 제품들과 폐 관련 오가노이드 분화 키트들이 있습니다. 라지 에어웨이 셀로 분할을 위해서는 누마컬트 LI, 그리고 스몰 에어웨이 셀로 분할을 위해서는 누마컬트 LI-S가 있습니다. 에어웨이 오가노이드를 위해서 누마컬트 에어웨이 오가노이드 키트가 있으며 오가노이드의 안쪽을 바깥으로 형성할 수 있는 누마컬트 에피컬 아웃 에어웨이 오가노이드 키트가 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비올라를 위해서 누마컬트 에비올라 오가노이드 키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라지 혹은 스몰 에어웨이 에피텔리움으로 분할을 하기 위해서 트랜스웰을 사용을 하여 분할을 하며 오가노이드는 마트리젤을 사용하여 키우시게 됩니다. 트랜스웰은 포어 사이즈를 0.4 마이크로미터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제품과 실험 진행을 간단히 살펴보면 제일 처음 소개드렸던 누마컬트 EX 플러스 미디움에서 메인테인 후
분할을 위해 원하시는 셀 타입에 따라 분할 키트를 선택을 하셔서 분할을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누마컬트 LI 혹은 LIS를 사용하여 분할을 하게 되시면 트랜스웰에 분화된 세포를 보실 수 있는데요. 위에 H&E 스테이닝과 같은 모폴로지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LI의 경우 라지 에어웨이 에피텔리얼 셀로 분할을 되므로 트랜스웰에서 분화된 셀의 단면을 보시면 LIS보다 두꺼운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실리아 역시 LI에서 분화되었을 때 더 길게 형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가노이드 분할을 위해서 누마컬트 EX 플러스로 배양을 해 주시다가 누마컬트 에어웨이 오가노이드 키트를 사용해서 오가노이드 분할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분화된 오가노이드는 실리아가 안쪽으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쪽 부분이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실험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키트로 생성된 오가노이드는 원하는 약물 혹은 독성들을 안쪽까지 침투가 어려운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에피컬 아웃이라는 분화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누마컬트 에피컬 아웃 오가노이드 키트는 어그리웨어를 사용하여 실리아를 바깥쪽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마트리제를 사용하지 않고 어그리웨어를 사용을 하셔서 오가노이드 생성을 하시게 됩니다. 어그리웰은 웰 안에 피라미드가 거꾸로 되어 있는 형태의 마이크로웰이 찍혀 있는 플레이트로 일정한 크기의 스페로이드 형성에 도움을 주는 플레이트입니다.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세포들이 마이크로웰 중앙 부분에 모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웰 안에서 키워진 셀들이 뭉쳐지면서 구 형태가 되고 분화가 되면서 실리아가 바깥쪽으로 형성이 됩니다. 에어웨이 올가노이드 키트와 에피컬 아웃 올가노이드 키트로 만들어진 올가노이드를 비교한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에어웨이 오가노이드 키트로 형성된 오가노이드는 실리아가 안쪽으로 향해 있어 오가노이드의 루먼에 형성된 뮤커스가 실리아에 의해 한 방향으로 서큘레이트하는 모습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에피컬 아웃 오가노이드 키트로 만들어진 오가노이드는 실리아가 바깥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 실리아의 움직임으로 인해 회전하며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스 체인징이 일어나는 페포 오가노이드 형성을 위해서 키트로는 에비올라 오가노이드 키트가 있습니다. 이 키트는 가장 최근에 출시된 제품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웨비나는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우종수 파스 혹은 저에게 메일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